우리 사회가 그 현학적이고 아주 교조적인 전통 이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과학 지식과 과학 기술을 공유할 때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리성이죠. 나만의 주장, 나만의 고집 이런 거를 버리고 남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강대학교 화학과에서 근무했던 이덕환 교수입니다. 세상이 무척 어수선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위기도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세상을 좀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인식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계관의 요소가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을 통해서 보는 우주, 자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술의 정체에 대한 오해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연 기술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는 거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사회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과학적 세계관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주 길게는 6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나무 위에 살던 원숭이가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초원을 두 발로 걸어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주 어려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를 했고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성과를 거둔 인류가 언젠가부터 뭔가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의 책임이 상당한 부분 우리 스스로한테, 우리 자신에게 있다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룩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아주 순진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보는 독자적인 방법, 근본적이고 독자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문화나 관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아주 넓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 사회적, 과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우주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해는 아주 확실하게 한 가지 정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인
그 과학적 세계관에는 이 우주, 자연, 생명에서 관찰되는 그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 속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섭리가 담겨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사회가 정립했던 그 전통적 세계관이 바로 이런 그 자연에서, 우주에서, 생명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관통하는 우주적 섭리라는 것을 그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발전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우주적 섭리를 거역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 우주적 섭리가 담겨 있는 사상과 도덕과 윤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Who are we라고 하는 아주 그 정말 과학의 핵심 목표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오한 철학적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 게 현대과학이다. 이렇게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에서 찾아낸 자연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하는 게 현대과학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과학적 세계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메르 문명 이전의 사람들도 아마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자들이 보는 별하고 철학자들이 보는 별을 구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보는 별에 대해서 그렇게 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별을 바라보건 별이 반짝이는 우주가 아주 신비로운 것은 사실이죠. 1905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 덕분입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천구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던 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광활한 우주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구성과 작동과 변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원소설, 음양오엠설이 아니고 표준 모형이라는 게 현대과학의 핵심 이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부터 알려져 있던 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원자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원자의 존재가 20세기의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말 원자라는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대의 화학, 재료과학 또는 생명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다 알고 있는 고전역학,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통계연력학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활발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 철학자들의, 우리 철학자들의 양자 개념에 대한 논쟁은 참 그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나 그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는 물리학의 영역이지 철학의 영역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나서는 우리 사회에서 뉴턴이 만들었던 고전역학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양자역학과 이 상대성 이론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문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실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 등장한 그 양자역학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이고요. 그 양자역학의 범위를 거시 세계로 확대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고전역학의 결과가 똑같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고전역학의 체계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미시 세계의 과학이 새로 등장한 겁니다. 이 현대과학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했고 그 기술이 이뤄놓은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술은 사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상당히 최근까지도 도구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또는 소통을 하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을 하고 돌고래도 음향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주 유별나게 다양한 도구를 개발을 했고 다양한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처음 개발한 거는 5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그 불을 사용하고 음식을 조리해 먹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은 지구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생물종으로 생존을 해왔죠. 이런 그 기술 개발로 얻어진 성과, 특히 20세기에 얻어진 성과, 대부분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은 대부분의 과학 지식은 사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본격적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 가장 소중한 소득은 민주주의하고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인구는 5배가 늘었고요. 평균 수명은 2배 반이 늘었고요. 총 생산은 34배가 늘었습니다. 이 기술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소득만, 편익만 가져다 주고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 기술은 물론이고 현대 기술은 어느 것이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는 이 세상에 우주에는 공짜 점심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공짜 점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과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경제학, 경영학, 철학 이런 데서도 다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얻는 편익이 있는 만큼 그 편익에 비례해서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많죠.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은 불이었습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은 음식을 조리해주고 난방을 해주고 그 조명을 해주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근데 불을 자칫 잘못 다루면 화재라고 하는 심각한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대가로 자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할 적에는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소비자들도 기술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편익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이 자책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유와 이성을 강조하는 인문 정신하고 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이 과학 정신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기후 위기가 그렇게 절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기후학의 주장이 유엔이라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등에 업고 기후 위기 담론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은 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어댑테이션의 방법하고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티게이션, 완화의 노력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미티게이션, 완화의 노력에만 올인을 하고 있고 어댑테이션, 적응의 노력은 완전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화의 핵심이 탄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는 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DNA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모든 그 조직이 탄소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 성분들이 전부 탄소의 화학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우리 현대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탄소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고는 현대 문명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의 생존도 불가능합니다. 탄소의 화합물 중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화합물이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가지고 지구를 더 뜨겁게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탄소로 된 연료를 사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내뿜도록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은 탄소나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인간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지구온난화를 마치 탄소나 이산화탄소라는 다른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은 이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위에, 지구의 표면에 붙어서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성과를 거부하고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풍요로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한테 놓여진 불확실한 미래에 생존하기 위한 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적 세계관입니다. 과학 지식, 과학 기술, 그리고 과학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과학 정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 정신을 추가해서 그야말로 인류 사회가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꽃피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걸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총균쇠는 정말 그야말로 거대사를 다룬 책입니다. 인류가 수렵 채취 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낸 거죠.